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최근 중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보이질 않고 오직 리커창 총리만 보입니다. 대충 살펴보면 이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긴박감을 느끼고 경제 안정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집행해서 2분기 합리적 수준의 경제 성장을 확보하고 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런 사실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커창 총리의 동정과 국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경제 활성화 문제를 지시하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제일 가는 정책이었던 제로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경제가 방역보다 우선이다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확연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일에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방역에서 경제 살리기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 성장률 하락과 고용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아닌 경제 우선에 방점을 둔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정책 변화하고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중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리커창 대망론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홍콩의 명보는 7일 중국의 최고 지도부 인선이 결정되는 하반기 20차 당대회, 그러니까 이게 전국 대표대회라고 그러죠. 5년 주기로 열리는데 이 당대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지방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견고한 입지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명보는 이어서 일각에서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이 최근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일단 시 주석의 3년인 가도에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개최된 중국 내 24개 성급 행정단위 전체 31개 중에서 지금 24개가 열렸는데 이 당대회 업무 보고서를 보면 시 주석의 영수지휘가 20차 당대회에서 확립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홍콩의 명보가 중국 내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3년인 가도에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리커창 총리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과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지금 대망론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급격하게 부상하는 이 상황을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리커창 총리에게 놓여진 첫 번째 시나리오는 리커창 대망론이 확산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좌절되고 결국 리커창 총리가 차기 당 주석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덩샤오핑파의 이 전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지금의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 덩샤오핑 사상에 가까운 리커창 총리를 주자로 내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덩샤오핑파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인 게와 당 원로들에게서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계파는 중국이 미국과 등을 지는 디커플링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국에게도 미래가 있고 그것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에 리커창이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리커창 대망론은 지금 중국 경제의 실패를 비판하는 이런 이 광범위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뭉쳐가지고 나타난 결과인데
지난해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당내 노선 투쟁의 결과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 내의 노선 투쟁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해 12월 9일 인민일보 구면의 이론면에 최칭산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 원장이 기고한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각성이다. 이런 제목의 4천자에 달하는 논평입니다. 이 글이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당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이론 기고글에서 공산당의 핵심이자 3년임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인민일보의 반란, 중국 인민일보의 배신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194회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노선 투쟁이 그 이후로도 격화되는 가운데 이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드니까 공산당 수뇌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현재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전국의 주도권 자체를 리커창이 쥐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 내 원로들, 특히 미국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장점인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선봉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커창 총리의 대망론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각은 리커창 총리가 2023년 이후에 정치 가도에서 뭔가 또 다른 직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진핑 주석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리커창 총리가 올해가 자신이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해라고 이미 선언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건데요. 어차피 시진핑 주석은 3년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위태로워지니까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으로 할 자신의 역할로 경제 회생에 진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 경제가 나빠졌다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뒤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리커창 총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경제 기반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리커창 총리는 원래의 뜻대로 내년 초에 물러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 3년임을 위한 마지막 불꽃 역할로서만 리커창의 역할이 한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리커창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가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의 정권 연장을 공동으로 하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은 3년을 가면서 대외적인 국가 원수이자 공산당의 주석직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갖고 리커창 총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내치를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내년 3월 이후에도 체제를 지속해 나간다 하는 협상안이 세 번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 분담론은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짓는다 할지라도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모든 권력도 허망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에게 경제를 중심으로 내치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체제를 지속해 가자.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그동안의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사실상 경제에 대한 실권을 갖기로 약속했으면서도 리커창 총리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던 현재의 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구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당 원로들과의 타협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중순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이 주룽지 전 총리의 사진과 영상 등이 등장해서 화제를 끌었었는데 바로 그 즈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당내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덩샤오핑 이래 확립된 집단 지도 체제를 시진핑 주석이 깨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였고 목소리를 높인 선두에 주룽지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주룽지 전 총리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가입을 이끄는 등 경제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명망이 높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을 고집하면서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의 동반퇴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의 주룽지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정면 비판하면서 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룽지 전 총리의 중국 내 SNS 등장과 거의 비슷한 시기 때부터 리커창 총리가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지난 5월 14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무려 9,000자에 달하는 리커창의 연설 전문이 뜬금없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커창 대망론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고 시진핑의 실강론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흐름에 이 시진핑 주석이 협상 카드로 내민 것이 이 시진핑과 리커창의 권력 결합안이라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당 주석직은 유지한 채 내각의 운영권은 리커창 총리에게 넘겨주는 제3의 안을 도출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리커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리커창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될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마지막 단판이 아마도 7월에서 8월에 열리게 될 메이다이어 회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이다이어 회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내에서 확실히 다른 뭔가의 흐름이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리커창 총리의 부상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